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뭐 유튜브 컨텐츠도 그렇고 블로그 컨텐츠도 그렇고 잇몸 염증, 잇몸 고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요즘 엄청나게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고름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갖다가 뭐 일단 긁어내고 뭐 항생제 치료를 하고 그런 약물 치료를 하는 거를, 그것만으로는 반드시 염증이 재발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타치과에서 고름을 빼는 작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재발을 한다. 결국에는 재발을 해서 또 치과에 가면 결국엔 뽑고 임플란트 하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 고름을 빼고도 계속 고름이 재발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타치과에서 고름을 뺐는데 지속적으로 또 잇몸에 고름이 찼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고름을 빼고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되면 고름이 줄어드는데, 항생제라는 게 결국에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항생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세균을 죽이는 약을 갖다 항생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균 감염이 일어날 때 이런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 이런 항생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약에 대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름이 없어지지만, 결국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안 해놓으면 반드시 이제 염증이라는 건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잇몸 고름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치료를 해야 해결이 될 겁니다. 보시면 치료 전 상태가 이제 이치아 때문에 오신 건데, 여기는 실제 이제 기둥도 치아에 이제 쇠기둥이 박혀 있으니까 기둥 제거가 안 된다. 근데 이제 기둥이 이제 포스트죠. 그래서 포스트 제거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재치료도 안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제 치근단 절제술이나 재식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도 약간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하는 치과가 많진 않으니까 결국 이제 발치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이제 지금 유치한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뼈가 녹았어요. 근데 이제 염증 양상이 조금 크랙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치아예요. 약간 염증이 뿌리 끝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뼈가 녹는 이런 염증 양상이면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잇몸 고름이 있으면 신경치료적인 문제, 신경관 내부가 또다시 세균에 의해서 오염이 됐거나 찾아지지 않는 신경관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과거의 신경치료가 약간 멸균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신경치료는 잘 됐는데 위쪽이 잘 마무리가 안 돼 있으면 또다시 세균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뼈가 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잇몸인 거예요. 잇몸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세균이 이제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 그 주변에 이제 뼈가 녹다가 결국 잇몸에 이제 고름이 생기는 게 흔히 있는 두 가지고, 이제 그거 플러스 크랙. 치아가 이제 수직적으로 딱딱한 조직이니까 금이가 있으면 세균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셋 중에 뭔지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웬만큼 뜯어내봐야 근데 제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데 이제 잇몸 검사를 할 때 이 위쪽에 상부에 이제 본인의 뼈가 인택트하게 남아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잇몸에 대한 원인은 아닐 거고, 이제 신경치료적인 문제가 원인이 될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잘 하면 치유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크랙이라는 것 자체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은, 이거는 위에서 백날 들여다봐도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좀 경과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물혹이 나 있고, 이쪽이 비교적 위쪽 상부에 본인의 뼈가 인택트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뜯고 재신경 치료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쇠기둥 같은 거 포스트를 제거하는 테크닉을 가진 치과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치과를 찾으셔서 포스트 때문에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포스트를 제거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거하고 났더니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다는 거는 눈으로만 봤을 때도 지저분한데 여기에는 세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깨끗이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경관을 갖다 깨끗이 하고 다시 세균이 다시 못 들어가게 근관 충전을 하고, 이 위쪽 부분에 남아있는 치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스트를 하고, 저는 이제 포스트를 갖다가 이런 쇠 포스트보다는 파이버 포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이버 포스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레진 코어를 다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고름은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름이 완전히 없어지는지 좀 체킹을 해야 되고, 최종 크라운까지 완성을 해줬는데 이 고름 자국이 이렇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조금 이 환자분은 이제 경과 관찰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뿌리 끝이 염증 양상이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약간 크랙 양상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6개월 뒤에 뭔가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뼈가 점점 생기는 것까지 관찰을 해야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크랙이라 그러면 다시 이제 뭔가 씹는 과정, 저작을 하면서 다시 크랙이 벌어지면서 이제 세균이 다시 유입이 되면 염증이 재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발치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치아를 뽑아서 보기 전에는 실은 크랙이 뿌리부터 진행이 되는 것들은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과 관찰 중에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아직은 안심하기 좀 힘들다, 하지만 환자분이 씹을 때 불편감이 없어지고 우리가 항생제를 먹지 않고 신경치료만으로 이게 고름이 없어지는 거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뼈가 차는지는 좀 저희가 관찰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잇몸에 고름이 생겼다고 하시면 그 고름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그 진단에 대한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분의 설명대로 좀 치료를 진행하시면서 경과 관찰을 하면 그래도 제일 좋은 결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 잇몸 고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